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을 겉으로만 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탓인지 아니면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핑계 때문인지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그날 은행에서도 그랬습니다. 11월 중순의 어느 평일 오후 낡은 외투에 해진 구두를 신고 정리되지 않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천천히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노숙자인가 본데 왜 은행에 들어왔지?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들도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도 그 노인을 보는 순간 각자의 방식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눈길을 피하거나 짧게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노인은 그런 시선을 모르는 척하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으며 외투의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호명을 기다렸습니다. 그 은행 창구에는 한 젊은 여성 은행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시험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은행에 가기 전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주름도 없이 아직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상한 일 하나 하려고 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아내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아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는 마세요. 박성호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의심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일까? 돈을 보고 다가온 건 아닐까? 아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사실 박성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은 이미 어른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걱정이 앞서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다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하지만 아내는 없었고 박성호는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낡은 외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냄새도 났습니다. 그는 그 외투를 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정말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인생에 지친 사람 같았습니다. 문득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야 한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나이 이른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온 시간이 이미 10년을 넘겼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한 무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었고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8배 아들은 성실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박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부모 곁에 머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람을 만나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들은 늘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말투가 단정하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빛이 돌았고 그 모습을 보며 박성호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호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서도 못마땅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단정했으며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이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아들이 가진 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박성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박성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기계 부품 제조업으로 성공했고 지금도 아들이 모르는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돈을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그 돈은 조용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은 점점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아들이 상처받는 일이었고 자식의 인생을 잘못된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 누가 진실한지 누가 계산하는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솔직해질까?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보일 때 사람의 태도는 가장 분명해진다는 것을 그는 살아오며 이미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해지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공손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외투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작업복으로 입던 것이었고 이제는 해지고 낡아서 버릴 법도 했지만 그는 그것을 챙겨두었습니다. 구두도 가장 오래된 것을 골랐고 며칠 동안 수염을 기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예비 신부가 일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 안내 직원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당혹스러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이 연기인지 진짜 떨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바로 아들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주였습니다. 35의 나이 1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성호를 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 역시 놀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성호는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통장 하나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가방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정말로 초라한 노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은주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주변 다른 창구에서는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었고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는 직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은주는 노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그 태도를 지켜보며 조금씩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 위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온전히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류를 잘못 쓰고 도장을 깜빡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름은 어디에 쓰는 거냐고 물었다가 다시 주소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인감 대신 도장을 가져왔다며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통장에 넣을 돈이 얼마 없는데 괜찮겠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은주는 괜찮다며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나 불편함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옆 창구에서는 다른 손님이 직원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은행 안을 울렸지만 정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쓰는 척하면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서투른 글씨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노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고. 정은주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은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다고. 급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 말에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안도였습니다. 업무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박성호는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정은주는 그때마다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지도 대신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기다려 주었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옆 창구의 직원이 잠깐 정은주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은주는 그 눈짓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인과 마주 앉아 있었고 그의 속도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직업상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대가 누구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박성호는 마지막 서류를 작성하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돈이 별로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정은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행은 돈이 많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고.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 지키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며 박성호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시험하려 했지만 정작 시험받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업무가 끝난 뒤 박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돈이 꽤 있다고.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다고. 그저 궁금해서 이렇게 왔다고. 정은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분이신지라고. 그녀의 눈에는 기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었고 불안이었고 자식을 지키려던 조바심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은주는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오시라고. 그리고 그녀는 다음 손님을 호명했습니다.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차가운 날씨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그날 은행에 다녀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통장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정은주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정은주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들을 대했을 뿐이라고. 화를 내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았다고. 아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람 같다고.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 박성호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박성호는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저 늙은이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그날 은행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던 정은주의 눈빛이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눈으로 자신을 대했습니다. 박성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은주를 시험했던 게 아니라 정은주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그는 일어나 다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신은 이제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아들 걱정은 그만해도 돼요. 박성호는 꿈속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성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시험을 했던 이유를,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그는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고 자식을 지키려다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정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시험을 본 적이 없다고. 그날도 그 이후에도 자신은 그저 사람을 대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배운 방식이라고. 박성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시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박성호는 마음 놓고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지, 무시하지 않는지, 말을 아끼는지, 그런 사소한 태도 속에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그 노인은 사람을 시험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조용히 맡길 수 있는지를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이 아니라 관찰로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성호는 정말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존중했고 그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혹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그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 인생의 깊은 순간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